저는 진짜 착한 사람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파악하지도 않고 친절한 행동을 하겠다. 이건 오히려 잘못하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인지심리학자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불편하다 싶으신 사람 저는 진짜 착한 사람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착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원래 착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마음가짐이 바르고 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되게 모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그냥 나름대로 해석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의 말을 그냥 잘 들어주면 착하다고 합니다. 혹은 항상 어디에서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착하다고 하고요. 혹은 그냥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도 착하다고 하거나 늘 손해만 보는 사람을 착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착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착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착하다고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도하면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과도하게 배려하고 과도하게 친절하고 과도하게 잘해주고 이런 사람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 변화에 매우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착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꾸 착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구나라고 오해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악순환이에요.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쟤 왜 저래? 하고 불편해합니다. 원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신다면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진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가짐이 바르고 어진 사람은요, 그냥 무조건 배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이타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약속한 건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일 때는 너그럽지만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는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더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약간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편한 사람이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 본인이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전부터 불편했던 사람이랑 외모가 비슷하거나 말투가 비슷하거나 혹은 옷차림이 비슷하거나 이런 비슷한 점이 한두 가지만 있어도 왠지 불편한데?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첫인상부터 좀 불편한 거고요. 사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심리학에서 이미 너무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됐고 심지어 첫인상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불편했던 사람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계속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경험과는 관련이 없는데 처음부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선을 너무 쉽게 넘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쉽게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을 서슴없이 하거나 사적인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집니다. 이거 요즘은 아무도 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 너무 쉽게 해버리면 처음부터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무언가 다 과도하면 당연히 불편합니다. 친절한 건 좋고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과도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굳이 이렇게 도움받고 싶지 않은데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다 해주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쉽게 선을 넘는 사람들을 불편해하는데 여기는요 사회적 거리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물리적 거리도 요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편이지만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물리적 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가까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움찔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보다는 거리감을 좀 가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나자마자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이거 정말 불편해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 얘기는 대부분 허세를 부리는 경우 혹은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을 편하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착한데 불편한 사람은 왜 그렇게 느껴지는? 자, 첫 번째로 과잉 친절을 베풀게 되면 즉 상대방은 굳이 원하지 않는데 과도하게 호의적으로 다가가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거거든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대부분 선의를 가지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명확한 사실인데요.
근데 이것 역시 자기중심적 사고일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해줘야지. 그 사람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파악하지도 않고 친절한 행동을 하겠다. 이건 오히려 잘못하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황을 한 가지 만들어 보면은요, 어느 공간에 들어갔을 때 너무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어서 그걸 도와주려고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코트를 입고 계신 분이 한쪽 손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알아서 벗고 이걸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가가지고 그거를 해주겠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항상 보고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과잉 친절을 베푸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자꾸 선을 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당신한테 좋은 마음으로 친절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런 마음을 몰라주냐라는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으로 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고, 그리고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느냐, 이렇게 가면 오히려 관계가 처음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과도하게 맞추려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본인 생각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알았어, 너 원하는 대로 할게. 이게 과연 좋을까요? 그 사람한테 다 책임을 떠넘긴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네 생각이, 너의 의견이 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당신의 의견을 따르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의견은 없고요,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방안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랑 연결된 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방안을 찾는다는 건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갈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굳이 부딪힐 필요 있을까? 이렇게 해서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세요. 처음 한두 번은 이 사람 굉장히 나를 배려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서너 번만 반복돼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람들은 서로 의존하게 되죠. 상호간에 서로 의존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의존하는 그 정도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는 결국 상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다른 쪽을 무조건 배려하는 건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만 어깨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서로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너무 불균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너무 과보호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해야 될 고민과 행동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예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고민하는 연습 자체를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내 의견이 없어지게 됩니다.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의견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연인 관계에서는 무조건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무조건 헌신하면 헌신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매우 상처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진심으로 착한 사람, 그 표현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진심을 다한다는 거는 나도 상대방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무조건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고 남만 배려하는 건 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거를 겉으로 꺼내보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어요. 내 감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안 해보거든요. 그냥 대략 추정하고 대략 넘어갑니다. 뭉뚱그려서. 그러면 서로를 배려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방적인 배려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나만의 경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혼자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본인만의 경계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야 함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아니 왜 야 이거 난 궁금해서 혹은 너 생각해서 물어본 거야. 그렇게 반응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적절하게 경계를 설정하되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인 거죠. 경계를 설정했다고 해서 여기까지는 나고 여기까지는 너니까 여기 안에서는 서로 무관심한 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요. 혼자 있을 때 편안한 경계가 있지만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걸 반대로 하면 필요할 때는 거절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위해서 소통하기 위한 실질적인 일단 상대방이 선의로 행동한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건 있는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 왜 이래? 라고 반응을 하시면 서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은 마음으로 한다면 아, 당신이 지금 좋은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다만 여기까지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알려주셔야죠. 그 사람은 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는 그냥 괜찮아. 그 밖에서는 당신이 도와준다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나누셔야 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고,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거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절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부탁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배려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배려를 했는데 거절을 할 때는 반드시 고마움을 먼저 표현하셔야 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아니 이거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그래 하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어색해지고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고마운데, 정말 고마운데 이번에 이거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걸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좀 일종의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는 모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죠.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공동체의 구성원한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누군가에게만 그냥 착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을 서로 대우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